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우리나라 직원 9명도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요. 이번 홍수 피해 상황과 원인 등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홍수나 산사태라고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던 홍수 산사태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지역은 큰 대륙, 인도양판과 대륙이 만나서 계속해서 지진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솟아오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라오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도 열을 받고 그다음에 대륙 땅도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 정상에 있던 빙하가 쉽게 녹을 수 있고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빙하라고 그러면 그린랜드 같은 데는 대개 이제 평원이거든요. 남극 대륙은. 근데 여기는 이제 산 꼭대기 가파른 곳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것 자체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산 비탈을 건드리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밑에 있는 자연적으로 생긴 옛날에 산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조그마한 호수들이 호수들에 물보다 들어오는 토성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홍수가 아니고 제가 이름하기에는 그냥 토성류, 토성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보다 뭐 모래, 자갈, 흙, 암석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고체에 가까운 어떤 액체도 아주 아닌 끈적끈적한 예를 들어서 시멘트, 금방 콘크리트. 이제 레미콘에 이런 것보다도 더 진하게 내려오니까 이제. 네, 그런 성분인데 또 이곳에 어떤 지형적인 특성 같은 것들도 좀 그렇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예, 지질 자체도 단단하지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대륙이 만나서 계속 이제 솟아오르는 움직이는 이제 지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본다든지 그 관광 사진도 보면 양쪽에 산 비탈이 굉장히 가팔라요. 가파릅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줘도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산 비탈만 가파른 게 아니고 계곡을 이루고 있는 하천 자체도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우리나라 하천보다도 훨씬 더 급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급한 그 세계적으로 보면 하천 경사가 급한 곳인데 여기보다도 뭐 5-6배 정도 더 경사가 급한 곳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싹 몰려와 버리죠. 말씀하신 걸 쉽게 말해서 이제 V자 협곡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V자 협곡 위쪽으로는 또 자연적으로 생긴 뚝 같은 것이 있고 자연댐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연 제방이 터져 나가면서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연적으로 생긴 제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비버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버가 나무를 물어다가 이제 지가 살기 위해서 댐을 조그마한 소형 댐을 만들듯이 여기도 양쪽에 산사태가 나면은 그게 자갈이 내려와 가지고 댐을 만들어 버려요. 댐을 만들어서 물이 이제 일정하게 고이는데 그 고인 물에다가 토속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그것까지 합쳐지고 그 충격이 내려오면서 그런 것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하루에내고 그리고 그 도시 발달 과정을 보면은요 산 계곡이 좁기 때문에 도시가 계곡에부터 널리 펴져 있는 게 아니고 계곡에 가까이 전부 집중이 돼 있어요. 모든 시설이. 그러니까 피해가 더 큰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뭐 현장 화면이나 전후의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지형이 뭐 변한 것처럼 위성 사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파괴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일반적인 물난리 홍수보다도 지금 이 토성류가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건가요? 엄청나게 더 크죠. 지금 저 토성류 전문으로 하는 우리 후배 교수 이야기 들으니까 8배 정도. 8배요. 8배 정도 더 클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사진에 나타난 큰 바위들, 암석들, 바위 덩어리 이제 보고 나서 그걸 얼른 계산하더니 한 8배 정도 더 충격력이 더 클 거다. 그 정도면은 어떠한 시설물도 교량 뭐 건물 할 거 없이 콘크리트를 아무리 지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지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비가가 녹아내리면서 산사태를 일으켰고 그 산사태가 또 진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을 다시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빙하가 녹는 부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걸까요?
예측을 한다고 해서 예.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냐? 요즘 이제 기후변화 그러는데 기후변화를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기상변화하고만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기후변화는 공기가 변하고, 그 다음에 대양, 해류가 변하고, 그 다음에 대륙, 땅이 변합니다. 예. 공기하고 흙하고 물이 다 동시에 변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특징인데 이 나머지 두 가지를 간과해버리고 무시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진 규모의 충격력이 내려와서 예. 빙하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토성류가 산비탈 내려와서 충격이 바닥에 와서 닿았을 때 그 정도 규모로 충격이 있었다. 예. 이건 우리가 앞으로 예측한다고 해서 네. 어떤 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거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해서 예. 위험하니까 그러면 마을 전 산계곡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옮기시오. 예. 그게 국가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에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이주 대책밖에 없는 걸까요? 이주 대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예. 이주를 하면은 그쪽 지역 문화 특성이 네. 네. 산 계곡이거든. 계곡에 살면서 고산지대에 사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수천 년, 수만 년 겪어온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거냐. 티베트하고 네팔 이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이주도 쉬운 대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당장은 뭐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긴 한데 예. 지금 당장은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또 위험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것은 계속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위험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네.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빙하가 지금 어떻게 녹아지고 여기 예. 크랙이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원격적으로 감시를 하면은 빙하가 머지않아서 붕괴될 수 있다. 예. 붕괴되면은 산비탈에 토사가 어떻게 내려올 거다 하는 거 이제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예측에 대비해서 국가 단위 또는 세계적 단위에서 네.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예. 지금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자연 뚝이 무너져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1차 저 산꼭대기에서 무너진 것이 이제 차례로 내려오면 이제 2차, 3차로 이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우리 재해에서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복구가 안 됐을 때 예. 엄청나게 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들 2차 피해라고 하는데 2차 재난과 2차 피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그 2차 이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재난인데 2차 피해, 2차 재해는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편한 게 예. 교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신속 대응팀이 갑니다. 네. 가도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헬기를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도 또는 헬기를 어디 군에서 지원을 받든 해서 헬기를 갖고 들어가더라도 산사태가 난 그 계곡에 헬기를 잘못 갖고 들어가면 또 다른 산사태를 유발할 수가 네. 있습니다. 빙하 붕괴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산사태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우리 국민 9명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 그 9명이 수력발전소를 짓는 공사 중이었잖아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수력발전소를 지으려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은 수력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 경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낙차가 아까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높이차 물이 조금만 있어도 높이차가 크니까 수력 발전이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음이 바라기로는 거기에 분명히 터널이 있습니다. 도수 터널에 그쪽으로 대피해서 좀 생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발전소 건설 현장 자체가 또 대형 건설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음에도 이곳을 선택해서 지금 계속 발전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 발전소를 만들기 최적 지역이죠. 지역이다. 예, 최적 지역은 계곡이 좁고 계곡 위쪽에 넓이가 있을 때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높이 차가 있고 하면은 그게 이제 수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높이 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네.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조건을 다 찾아서 최적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을 뺄 수 있는 도수 터널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공사 중에도 터널을 만드는데 바라기로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그 현지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터널 속에 있으면 그래도 생존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해서 1,300여 명이 실종된 상황인데 찾아야 되잖아요. 골든 타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찾는 율이 50%가 될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토속류가 두껍게 깊게 있었기 때문에 10m, 20m 되는 걸 어떻게 다 발굴을 합니까? 예.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고 하면은 또 추가로 또 얼고 하면은 또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겁니다. 문제는 들어가서 그분들도 일하실 분들도 가서 먹고 생존을 해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상황을 파악해. 그렇기 때문에 병참 지원이 잘 돼야 된다 하는데 그건 이제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아마 네. 감당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서로가 협조 잘해서 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우리 국민들 첫째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다른 전 세계민들도 좀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조도 중요하지만 구조대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그렇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